우리가 토론과 논증이라는 단어 내서 토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사실 이게 모든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출판사는 다르지만 모두 다 똑같이 화법 영역의 토론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토론도 여러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1학년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모두 배우는 토론은요, 반대신문식 토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논제는 과연 뭐고 쟁점은 과연 뭔지 이게 좀 이제 앞선 배경 지식으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 들어가 봅시다. 자, 논제란 여러분 논제의 정의를 지금 얘기하면서 들어가네요. 토론의 주제를 말한다. 그쵸? 논제라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쟁점이란 토론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나뉘는 지점을 쟁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논제의 정의, 쟁점의 정의를 지금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죠. 토론의 논제는 어떤 사안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다루는 사실논제.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사실논제라고 하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가치 판단을 다루는 가치논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루는 정책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논제로 구분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논제는요. 예를 들면 금성에는 생명체가 산다. 이런 게 사실논제고요. 가치논제는 거짓말이 선한 의도로 이루어졌다면 바람직하다. 이런 것들이 가치논제고요. 정책논제는 말 그대로 이제 뭔가 해결 방안을 다루면서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설탕세를 부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정책논제가 되는 겁니다. 논제는 어느 한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이 배제된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데 긍정의 평서문으로 진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 토론에서는 현재 상태를 바꾸는 방향으로 논제가 진술돼야 된다. 이런 게 여러분 논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논제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느 한쪽이 유리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긍정의 평서문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현재 상태를 바꾸는 방향. 어떨 때? 정책 토론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좀 무슨 느낌인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쌤이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금방 쌤이 말한 것처럼 설탕세를, 설탕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과해야 한다. 이런 평서문이고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긍정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문은 안 돼요, 여러분. 자, 한번 선생님 바꿔볼게요. 그럼 설탕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느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문은 안 되고요. 긍정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설탕세를 부과해라 이런 명령은 안 되고요. 그냥 평서문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논제와 쟁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두 번째, 논증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봅시다. 자, 논증이란 여러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설득하는 방법을 논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개념이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볼게요. 자, 논증의 요소에는 화자가 제시하는 결론인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주장이나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주장과 이유와 근거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정리 간단하게 해볼게요. 주장, 그 주장을 내가 왜 하는지 이유,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근거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토론이란 과연 뭔지 원리와 방법을 좀 더 읽어봅시다. 사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시기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져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공동체는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현재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방안으로 말미암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된대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 새로운 해결 방안이 과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진행할 때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야 된대요. 정책 토론의 본질적인 목적은 정책적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뤄야 할 쟁점들을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엄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바로 정책 토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면 얘를 했을 때 과연 찬성과 반대로 나눠봤을 때 무엇이 더 좋은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 토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에 거는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입증 책임의 원리 한번 볼게요. 자, 정책 토론의 논제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어떤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라는 거는 원래 없던 설탕세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변화가 만들어지는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회의 변화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자, 토론에서는 찬성 측이 현재 상태에 대한 변화를 주장하므로 이 토론에서는 찬성 측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별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찬성 측이 여러분 그거에 찬성하는 측이잖아? 그럼 그게 변화하는 거예요. 사회의 변화는 꽤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찬성 측이 내가 이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합당하게 입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쌤이 예시를 들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볼게요. 자, 아까 쌤이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 원래 없던 거예요. 자, 설탕에 대한 세금, 즉 우리가 요즘 뭐 당뇨라든지 너무 당 섭취가 심하다고 하잖아. 탕후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마라탕탕 탕후루 이런 거죠. 자,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라는 거는 긍정의 평서문으로 이루어진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면은 정책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겠죠. 정책 논제입니다. 그쵸? 따라서 이 주제로 토론하면 그게 정책 토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찬성 측은요. 설탕세를 부과하자는 입장이죠. 얘네들은 그럼 설탕세 만들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반대 측은요. 그런 걸 왜 만들어? 라는 측인 거죠. 즉 한마디로 설탕세 부과를 반대한다. 즉 없는 상태를 유지하자는 거죠. 지금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자라는 거예요. 없는 상태를 유지하자. 여러분 없자라는 말은 원래 안 되는 말이에요. 없다가 형용사니까. 즉 얘는요. 현상 유지를 하자는 입장이고요. 찬성 측은요.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자라는 입장인 거예요. 따라서 누구에게 더 큰 무거운 책임감이 있을까요? 찬성 측에게 있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찬성 측이 좀 더 이 변화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천상하는 방향이 훨씬 더 사회의 변화를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이 찬성 측에게 입증 책임을 둔다는 거예요. 이때 입증 책임이란 주장이 수용되도록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그쵸?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증 책임을 통해서. 자, 그리고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의 쟁점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며 반박하는 역할. 그쵸? 그거 아닌 것 같아. 좀 별론데? 이런 식인 거죠. 주장만 하고 입증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올바른 설득을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에 입증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 그럼 쟁점별 논증 구성 방법은 어떨까요? 효과적으로 토론하기 위해서는 논제에 따라 쟁점을 분석하여 논증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이 있는 찬성 측이 첫 번째 입론에서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며 논제와 관련해 반드시 짚어야 될 쟁점들이 있는데 이를 필수 쟁점이라고 합니다. 그쵸, 여러분? 첫 번째 입론에서 해야 할 쟁점을 우리가 필수 쟁점이라고 해요.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엄청 빡빡하죠?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에서 찬반 양측이 공유해야 할 쟁점들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반대 측이 이에 관해 질문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중요한 사안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책 문제의 필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즉, 찬성 측은 현재 존재하는 문제가 심각하므로 찬성 측에서 제시한 방안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이게 찬성 측의 이제 문제입니다. 반대 측은요, 현재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며, 그렇죠, 여러분? 반대하는 측은요, 그거 필요 없어 라고 해야 되니까 지금의 문제는 별로 안 심각해. 그리고 니들 말한 해결 방안으로는 문제 해결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걸 주장하는 거죠. 이와 더불어 찬성 측이 주장하는 해결 방안의 이익과 비용을 논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따져가면서 입증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찬성 측은요. 이 문제가 중대하고 피해가 심각하다. 심각성. 그래서 이거는 시급하게 빨리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실행 가능하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효과나 이익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 측은 마찬가지겠죠? 별로 중대하지 않은데?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 별로 이렇게까지 시급해 보이지 않아. 그리고 너네가 봤을 때 가능하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땐 가능하지 않아 보여. 그래서 비용이 더 커 보여.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반대 측의 입장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자, 쌤이 좀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즉,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의 시급성, 문제 해결의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설득력 있게 논증을 구성하려면요, 논증이 매우 중요한데 좋은 논증을 구성하는 것은 토론의 핵심입니다. 이유나 근거 없이 단순하게 주장만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많이 부족하고요. 설득력 있는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우리 아까 나왔죠? 주장, 이유,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자, 여러분 예를 들면 근거는 이런 거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믿을만해요. 그리고 이렇게 27.7%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니까 훨씬 객관적이죠. 그렇죠? 구체적인 수치 자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거 우리가 통계치니까 통계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어때요? 굉장히 믿을만한 자료인 거죠. 이러면 당연히 신뢰성, 타당성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거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본격적으로 토론을 한번 볼 건데요. 쌤이 아까 죽도록 예시를 들었던 설탕세가 여기 나오죠.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다? 정책, 논제인 거죠. 무언가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정책 논제, 정책 토론입니다. 자, 그리고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논제는 어떻게 쓰였다? 긍정의 평서문으로 쓰인 거 보이죠? 긍정문이고요. 평서형으로 적혀 있어요. 긍정의 평서문. 자, 이제 사회자가 여러분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자의 역할은 뭐야? 자, 사회자는 이렇듯 우리 이거 모의고사 합법 문제도 많이 나오죠? 자, 사회자의 역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토론을 진행하죠.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논제를 제시해 주고요. 발화 순서, 발언 순서도 제시를 해주죠. 자,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논제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입니다. 최근 설탕과 관련해 건강 문제가 대두되면서 설탕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이에 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최근 설탕과 관련한 건강 문제가 대두되면서 마찬가지예요. 이 교과서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단 말이에요. 이게 1호 교육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거 되게 오래전인데 지금도 똑같죠. 우리가 탕후루 때문에 뭐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 와 사람들의 치아가 심각하대잖아요. 애들이 뭐 어린 시절부터 너무 당 섭취가 심해서 건강, 당뇨 이런 문제가 되게 심하대요. 그리고 우리가 혈당, 즉 혈액 내에 당이 올라서 안 좋은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청소년부터 되게 심하다는 거죠. 즉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어떤 논제가 대두된 배경이 제시되는 거죠. 아, 요즘에 이런 건강 문제가 대두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요.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찬성 1의 입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쌤이 왜 표시하냐. 이게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는 순서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이게 반대 신문식 토론의 과정이 문제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잘 알아놔야 되고요.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찬성 1번의 입론이에요. 자, 여러분 반대 신문식 토론은요. 토론자가 4명 나와요. 그래서 찬성 1, 2, 반대 1, 2 이렇게 4명이 나와서 토론을 합니다. 사회자 빼고요. 자, 그래서 찬성 측의 첫 번째 토론자, 두 번째 토론자, 그리고 반대 측의 첫 번째 토론자, 두 번째 토론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찬성 1의 입론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자, 한번 열심히 읽어볼게요. 여러분 찬성 1의 입론 되게 중요하죠. 왜요? 쌤이 계속 강조했다시피 잘 봐. 찬성 측은요. 입증 책임이 더 크다라고 했어요.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입증 책임이 매우 큰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이 무엇을 입증해야 되냐? 아까 말했죠. 입론에 뭐가 들어야 돼? 문제의
심각성, 시급성 들어가야 되죠. 이거 지금 안 고치면 큰일 난다 이런 거 강조해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제시한 방안, 즉 설탕세겠죠. 문제 해결 가능하다, 가능성 들어가야겠죠. 세 번째, 이거 했을 때 이익이 더 크다 얘기해야겠죠. 이거를 했을 때 비용보다 이득이 더 크다. 이거 세 가지 강조해야 됩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논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찬성 측의 책임이에요. 왜냐? 쌤이 말했다시피 찬성 측이 더 묵직한 무게감을 가지고 토론에 임해야 돼요. 왜요? 변화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찬성 측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논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리해줘야 돼요. 이것도 찬성 측의 의무. 자, 설탕세란 과일과 같은 천연당을 제외하고 설탕이나 액상과당과 같이 당이 함유된 식품에 당 함유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서 정의가 쓰였죠. 설탕세란 이런 것을 말합니다. 라고 해서 설탕세의 정의를 얘기를 했어요. 자, 누가요? 그쵸. 찬성 측 1번 입론이요. 그쵸? 최근 당 섭취 증가에 따른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아까도 나왔죠. 이게 바로 문제가 대두된 배경이죠. 왜 이런 논제가 시작됐는지인 겁니다. 자, 당 섭취는요, 각종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당 섭취는 각종 질병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첫 번째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공식품으로부터 1일 권장 열량의 10% 이상 당류를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발생 위험은 39%, 고혈압 발생 위험은 66% 높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자, 문제점의 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앞부분의 근거입니다. 또한 과도한 당 섭취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즉, 사람들이 이렇게 당을 섭취함으로써 의료비, 즉 의료 지출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8년간 비만 관련 사회적 비용은 2.2배 증가했습니다. 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비는 국내 전체 진료비 중 35%를 차지합니다. 그럼 이것 역시 근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추세라면 당 섭취에 따른 문제가 점차 커질 것으로 조치가 시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문제점은요,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 문제의 심각성 1번입니다. 그건 뭐야? 질병 위험을 높이고요. 자, 문제의 심각성 2번은요.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그때 지금 뭘 들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어떤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죠. 요렇게. 자, 여러분, 이러한 통계 자료를 쓰면 확실히 내 주장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 네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요, 공신력 있는 기관이잖아요. 공신력이라는 거는 믿을 만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오면은 아무래도 내 말의 신뢰도가 또 높아지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 어때요? 믿을만하죠. 그리고 지난 8년간 뭐 이런 비용이 2.2배 증가했고요. 35%를 차지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지금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계 자료. 뭐 다른 말로는 구체적인 수치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때요? 공신력 있는 기관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토론은 화법이잖아요. 토론에서 늘상 문제 나오는 거 뭘까요? 그렇지. 자, 이런 거예요. 말하기 방식. 그쵸? 얘가 어떻게 지금 자기의 주장을 말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늘상 문제에 나오니까 친구들이 잘 체크를 해놔야겠죠. 자, 이어서 볼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설탕세 부과를 주장합니다. 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이들의 해결 방안이래요. 자, 즉 이 사람들은요, 문제가 점차 지속될 거고 해결이
시급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결과 뭐 하자? 설탕세 부과하자. 이게 바로 찬성 측의 해결 방안 제시인 거죠. 설탕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오른 당 함유 식품의 소비가 감소해 국민의 당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게 됩니다. 또한 식품 제조 업체는 제품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소비 감소를 피하기 위해 자연히 식품에 첨가하는 당을 줄이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처럼 설탕세를 부과하면 사람들이 당 섭취를 줄일 거예요. 왜요? 돈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드는 기업들도 설탕 소비를 줄일 것이다 라고 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문제 해결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설탕세는 현재 제품마다 표시하고 있는 당 함유량에 따라 그램당 기준을 정하여 부과하면 되므로 과세 기준 마련이 용이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쉽게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법제화만 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대요. 따라서 실행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실행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설탕세를 부과하면 우선 비만, 당뇨병 등의 질병을 예방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질병 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게 뭐야? 이러한 설탕세를 부과했을 때 드는 이익과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설탕세 부과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설탕세는 법제화 비용보다 질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므로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즉 뭐야? 법제화 비용은 비용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질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면 그거는 이익인 거죠. 따라서 이익이 비용보다 크니까 합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죠. 이게 바로 찬성 측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이어서 반대측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찬성 1번이 입론을 했어요. 자, 여러분 반대측 1번 토론자도 입론할 준비를 해요. 대본을 보고 있겠죠. 그럼 바쁘겠지. 근데 내 거도 아직 못해서 바쁜데 남의 거 들으면서 뭐라고 반박할지 정리하면 머리가 아파 안 아파? 아프죠. 그럼 반대 1번이 입론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반대 2는 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반대 2가 먼저 반대 신문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딴지 건다는 거예요. 반대 1은 뭐해? 입론 준비하는 거예요. 자, 설탕세를 부과하면 자연스럽게 당 섭취량이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즉 한마디로 지금 얘가 봤을 때는 찬성 측에 논리적인 어떤 허점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세 부과하면 당이 줄어든다고? 진짜? 그럼 어떻게 알아? 라고 해서 지금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찬성 측이 뭐라고 해?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분 믿을만 하죠. 세계보건기구인데요. 그쵸? 역시 공신력 있는 기관, 공신력 기관이라고만 쓸게요. 이제 반복되니까. 당이 포함된 음료에 20%의 설탕세를 부과하면 이에 비례하는 소비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나름 또 일리가 있네요. 저가의 수입식품이나 인공감미료 등으로 고가의 가당식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교육이나 홍보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지금 이 반대 입력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히려 저가의 저렴한 수입식품 혹은 인공감미료로 이러한 비싼 당식품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설탕세가 진짜 좀 효과가 있을까? 라고 해서 해결 방안에 의문을 지금 제시하는 거죠. 해결 방안에 좀 내가 봤을 때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죠. 즉 설탕세라는 게 니네가 말하는 것처럼 실효성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가 좋겠다? 교육이나 홍보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대안 제시하는 거죠. 세금 제시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거죠. 교육이나 홍보 정책의 성공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그쵸, 여러분? 지금 우리 한번 과정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찬성 측 1번이 입론했죠. 자, 반대측 2번이 노는 사람이니까 반대 신문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누가 할 차례야? 반대측 1번이 입론할 차례인 거예요.
자, 이 사람 여러분 다 반박해야겠죠? 설탕세 부과의 핵심 논리가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것인데요. 당 섭취는 질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네는 당 섭취를 줄임으로써 질병을 줄이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당 섭취가 엄청나게 질병 발생의 심각한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문제는 심각하지 않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심각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즉, 당 섭취 문제의 심각성이에요. 자, 비만의 주요 원인은 고지방, 정제된 탄수화물,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로 보건복지부도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통해 아침밥을 꼭 먹자,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리자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건복지부의 어떤 이런 글을 가져오는 거죠. 역시 여러분 뭐예요? 권위 있는 기관이죠. 믿을 만한 기관이죠. 보건복지부인데요. 그쵸. 국가의 관할 부서인데. 즉,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자료를 인용을 해보니 당 섭취 자체보다는 운동을 한다거나 아침을 먹는 거, 과식을 피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당뇨병은 당을 많이 섭취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탄수화물의 대사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즉, 당 섭취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당 섭취라는 문제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당 섭취예요. 당 섭취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라고 또 한 번 부정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라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 내의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식품의 당류 표시를 강화했는데요. 이러한 정책상의 권고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여러분, 꼭 설탕세가 아니어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러분 믿을 만한 기관이죠. 이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학교 내의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이런 탄산음료에 당이 많잖아요. 당류 표시를 강화하고 있다. 즉 설탕세가 아니더라도 나름 정부 차원의 어떤 활동, 노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인즉슨 굳이 설탕세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없다는 거죠. 자, 미국에서는 어린이 대상 자판기에 열량이나 당 등 영양 성분에 따라 진열 칸의 색을 구분해 음료를 배치하였는데 당 함유량이 가장 많은 빨간 칸의 음료 매출이 6개월 만에 62.1%에서 44.3%로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봐봐. 미국에서의 어떤 사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의 사례를 봤더니 오히려 표시만 해줘도 사람들이 알아서 줄여서 먹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굳이 설탕세까지는 필요가 없다라는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인 거죠. 즉, 당 섭취 문제는 단순 권고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가 당 섭취 문제는 시급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찬성 측에서는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섭취량이 줄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성 측의 논리에 따르면 나트륨 가다 섭취 문제와 관련해 소금세를 부과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니네 말대로 하면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에 다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불가능할 거다라는 거죠. 즉 한마디로 실행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실행 가능성에 대한 반박이죠. 설탕세를 시작으로 건강에 필요한 모든 걸 다 할 거야? 라는 거죠. 즉 이거는 세금 부과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사회적 거부감도 높습니다. 한마디로 너네가 한다는 거에 사람들이 싫어할 건데 그거 어떡할 거야? 라고 해서 실행 가능성에 대한 반박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어떤 국민 정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거부감, 국민 정서에 거부감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설탕세 부과는 사람들이 외국의 저렴한 가당식품을 구입하거나 인공 감미료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거가 비싸지면은 오히려
우회해서 외국의 단 음료, 외국의 단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식품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그렇죠 여러분? 세금이 높아지면 가격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소비자 경제의 부담만 늘게 됩니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은요, 부작용이 더 클 거다. 즉 이게 설탕세 부과의 비용이라는 거예요. 비용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출해야 될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으니 설탕세 부과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반대 측의 주장입니다. 자, 이어서 찬성 측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자, 찬성 측 토론자가요, 반대 신문을 할 건데요. 누가 해야 되냐? 잘 봐, 여러분. 잘 봐. 찬성 1위 입론을 했어요. 반대 1은 준비하고 있으니까 반대 2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 1이 입론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누가 놀고 있어요? 찬성 1이 놀고 있죠. 그쵸? 왜요? 찬성 2는 입론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놀고 있는 내가 하는 거야.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식생활 지침에 당 섭취에 관한 내용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해서 지금 반대 측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 그쵸? 이거 반대 측이 지금 제시했던 거죠. 당 섭취에 관한 내용 있지 않아?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네 말에 지금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허점이 있냐면 너네는 당 섭취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니네가 인용한 자료 안에 당 섭취에 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당 섭취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라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너네는 왜 그게 별로 안 시급하다고 말해? 말이 안 되잖아 라는 거예요.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잖아. 단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자라는 항목 있다. 그래, 니네 말 맞다. 다만 건강을 해야 하는 주 요인이 설탕을 아니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이냐? 인정을 했어요. 그래, 니네 말대로 단 섭취에 대한 이야기 있다라고 인정한 거죠. 즉, 보건복지부 권고한 식생활 지침에 당 섭취 관련 내용 있어. 인정했어요. 이런 거로 문제 나올 때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잘 알아야 돼요. 하지만 건강을 해야 하는 주된 요인이 설탕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찬성 측은 설탕을 붙잡고 늘어지는데 얘네 입장에서는 그게 다는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요. 간식, 탄산음료 등의 섭취를 줄이자는 식습관 개선 권고는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라고 해서 반대 측의 대안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니네가 말하는 교육이나 어떤 권고는 효과가 없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반대 측의 대안이 좀 무의미하다. 효과가 없다. 라는 거를 지적하는 거죠.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했더니 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단순 권고만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무조건 세금으로 규제하는 건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반대일이 반박했죠. 자, 이제 여러분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하는 거죠. 그쵸? 이제 찬 2의 입론입니다. 자, 똑같아요. 설탕세는 부과해야 된다. 당연하죠. 찬성이니까요. 비만 관련 국민 건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또 이유 말하고 있죠. 보건복지부의 건강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 여러분 또 통계 자료예요. 우리나라 평균 비만율은 2008년에 21.6%에서 2014년 25.3%로 연간 약 0.6%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5 내지 17세의 과체중 비용은 남자는 26.4%, 여자는 14.1%로 남자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24.3%보다 높습니다. 이는 6 내지 11세의 46.6%, 12 내지 18세의 44.4%가 가공식품으로부터 당류를 권고기준 이상으로 섭취하였다라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찬성 측은요, 통계 자료를 들고 있죠. 자, 주된 내용은 뭐냐라고 봤더니 우리나라의 비만율이 OECD에 비해서 많이 높고요. 특히 남자의 비만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반대 측에서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지 않겠느냐고 우려하셨지만 설탕세로 당 함유식품 가격이 오르면 이러한 식품에 대한 소비가 줄게 되므로 오히려 반대 측에서 우려하신 결과는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반대 측에서 우려한 거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죠. 오히려 비싸? 그럼 덜 먹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단순히 권고만 하는 것은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라고 좀 강하게 주장을 하네요. 한마디로 반대측은 홍보나 권고를 하자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찬성 측의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권고는 반대측의 제안이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죠. 자, 반대측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구겠어요? 그렇죠. 반대 1번이겠죠. 왜요? 반대 1위? 입론 다 했으니까 놀고 있잖아요. 그쵸? 비만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비만의 원인이 설탕뿐입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로 비만이 설탕 때문이야? 라고. 그쵸? 설탕뿐이라고 할 순 없지만 비만은 당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이 설탕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앞에서 사실 확인을 통해서 지금 허점을 짚어낸 거죠. 아, 네가 설탕뿐이라 할 순 없다며. 그럼 설탕만이 원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했잖아. 이런 말이에요. 비만은 나트륨 섭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의 1일 권장량의 2배가 넘는데, 그쵸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건 꽤나 높은 거죠. 이러한 나트륨에 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설탕세만 주장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오히려 나트륨 섭취량이 더 높은데 이걸 설탕만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너무 모순이다라는 거죠. 찬성 측의 모순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설탕세는 비만, 특히 소아비만의 해결책으로 언급되며 미국, 멕시코 등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거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찬성 측이 설탕세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를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한마디로 이거는 세계적인 흐름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멕시코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중요한 거 아니겠어? 라는 거죠. 자, 이제 반대측 2번 토론자의 입론입니다. 두 번째 입론이죠. 다른 나라보다 비만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역시 반대하는 역할로 나가는 거죠.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의 비만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식음료 원가 상승에 대한 서민 부담이 있으므로 설탕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이미 판단했대요. 이러한 상황에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은 서민 경제를 압박하는 행위입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실제로는 당 함유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덴마크에서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이러한 식품을 인근 국가에서 구매하여 자국의 식품 산업이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 적도 있대요. 이처럼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는 설탕세 부과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즉 여러분 반대측은요. 비용, 부작용이 더 크다라는 거죠. 즉 설탕세 부과를 했을 때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이라는 건 여러분 뭐 단점, 약간 우리가 치러야 될 어떤 부정적인 어떤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는요. 일단 기업이 소비자에게 그런 가격 부담을 전가시킬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우리나라 게 비싸지니까 다른 나라 걸 싸게 먹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는 설탕세 부과는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네요. 자, 찬성 측 토론자가 이제 반대 신문을 해야겠죠? 아까 찬성 측 토론자 누가 했어? 그쵸? 1번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2번이 할 차례죠. 2번 안 했잖아. 그쵸? 기업이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긴다고 했는데 주관적 판단 아닐까요? 근거 자료 있나요? 라고 해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객관적인 얘기를 들어달라라는 거죠. 즉 객관적 근거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보장이 있어? 라는 거죠. 그건 네 우려잖아? 라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세금에 따른 손해를 부담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의 용량을 줄여 설탕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돌린다는 말입니다. 설탕세 도입에 따른 해당 제품의 가격을 인상을 피하려면 기업에서 제품의 당 함량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설탕세가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자, 가격을 안 올리면 당을 낮추면 되잖아 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음식에서 무조건 당 함량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가격 상승은 필연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봐봐. 예를 들면 우리가 칸초를 먹어요. 칸초를 먹으면서 기대하는 어떤 달달함이 있잖아. 근데 이 기업 입장에서 그래? 당을 그대로 쓰려면 가격이 높아지겠네? 그럼 당을 좀 빼야겠다. 그럼 맛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
그럼 내가 가격을 안 높이기 위해서 맛이 바뀌어도 돼 라고 생각 안 하겠죠. 그쵸? 자, 지금까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과 반대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반박을 들어보겠습니다.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 시작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뭐냐면요. 반론이에요. 반론. 그래서 반대 1번이 먼저 반론을 시작합니다. 반론은 반대부터 시작하죠. 과연 설탕을 규제하는 것만이 건강을 관리하는 유일한 길일까요? 아닙니다. 라고 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자문자답인 거죠?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을 합니다. 자, 왜요?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먼저입니다. 즉, 설탕 섭취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아까부터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은요, 홍보와 교육이 더 먼저다라고 반대 측은 대안을 계속 제시하고 있어요. 권고도 하기 전에 강압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덴마크, 멕시코 등에서 설탕세와 같은 세금을 도입하였지만 모두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국의 사례를 가져오고 있죠. 자, 타국의 사례를 통해서 반박하는 거죠. 야, 망한 나라들 얼마나 많은데. 또 2014년 유럽 의회 보고서에서도 여러분 믿을만하죠. 유럽 의회 보고서래요. 설탕세 부과가 결과적으로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대요. 아, 여러분 이거는 뭐야? 권위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인용함으로써 내 말이 맞아를 시전하는 거죠. 따라서 이처럼 부작용이 큰 설탕세 부과는 불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마무리했죠. 자, 이번에는 찬성 측 토론자의 반대가 있습니다. 반론이 있습니다. 자, 찬성 1번이 반론할 차례죠. 자, 반대 측에서는 설탕세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높인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는 비만, 당뇨, 와 같은 건강 문제와 직결됩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이 함유된 식품의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질병 발생 위험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 오히려 이득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쵸? 자, 오히려 설탕세 부과하면은 가격이 비싸니까 소비를 안 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설탕세를 부과해요. 그럼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쵸? 왜냐하면 세금 때문에 가격이 포함되니까. 제품의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은 안 먹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고 있던 탕후루가 비싸진다고 해서 안 먹겠어요? 중독되면 계속 먹는 거지. 반대 측에서 설탕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하셨는데요. 이 시기상조라는 말은 우리나라 비만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다면 설탕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 측도 설탕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라고 와우. 자, 논리적 허점을 잘 지적했죠. 자, 시기상조라는 거는 아직 이르다는 거야. 그럼 니네 말에 의하면 비만율이 더 높아지면 설탕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지금 반대 측에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필요가 없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은 안 필요해 라는 거는 그럼 나중엔 필요하다는 말이잖아 이런 거예요. 당 섭취량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기 전에 설탕세를 부과해야 미래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걸 예방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하니까요. 자, 이번에는 반대 2번의 반론이 시작이 됩니다. 설탕세는 사회적 부담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비만은 식습관의 변화, 운동 부족의 환경 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비만은요. 사회적 문제래요. 세금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서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왜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냐라는 거죠.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가 세금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탕세 다음은 아까 논의되었던 소금세 등이 순차적으로 부과되겠죠? 세금이 늘어나면 서민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기업의 수익도 감소하고 일자리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과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설탕세 부과 보도는 건강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강요하고 당 함유 식품의 과도한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계속 대안 제시하고 있죠. 즉, 설탕세에는요,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어떤 부작용? 경제적 측면의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드디어 맞이갑니다.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설탕은 질병 발생의 큰 원인이란 점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설탕세를 통해 당 섭취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추후 보건 관련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세금 부과가 국민에 대한 압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금은 국가가 자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설탕세는 국민의 종합적인 건강 증진 등 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를 압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설탕세는 예방의 성격이 강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12 내지 18세 청소년의 당류 섭취량은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 기준 82.4g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 50g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심각하네요. 통계 자료를 또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세계보건기구의 수준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즉, 또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니까 심각성이 확 느껴지죠. 당장 비만율이 높지 않으니 괜찮다며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지금이야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는 아닐걸 이라고 해서 지금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미래의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세를 즉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반론을 마무리하고 있죠. 네, 지금까지 설탕세 부과에 관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끝났죠. 자,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쵸?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요. 길어요. 그쵸? 긴데 우리 친구들이 잘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잘 정리를 해봐야겠죠? 자, 여기 여러분 보면은 옆에 날개에도 나름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쌤도 되게 꼼꼼히 정리해 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영상이 끝나도 꼭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습 활동에 있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이런 내용도 잘 정리를 해봐야 되고요.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는요. 암기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문제에 나오는 파트라고 볼 수 있으니까 꼭 이번 시험 범위에서 외워야 합니다. 자, 그럼 영상이 끝난 뒤에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길 바라겠습니다.